67세에 찾은 경제적 자유, 새로운 시작에 늦은 나이는 없다. 모든 것을 바꾼 그 질문. 67세의 은퇴를 위해 마련해둔 거의 모든 것을 잃은 후 제가 전혀 몰랐던 경제적 자유로 가는 길을 발견했다고 말씀드린다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친애하는 여러분. 제 이름은 김철수입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아마도 은퇴를 앞두고 계시거나 이미 은퇴하셨거나 혹은 3년 전에 저처럼 황금기라고 해야 할 시기에 경제적 불안을 겪고 계실 것입니다. 처음부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며 더 중요한 것은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3년 전 저는 부엌 테이블에 앉아 계산기를 손에 들고 도저히 맞지 않는 숫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연금은 삭감되었고 저축은 시장 변동성으로 타격을 받았으며 모든 것의 비용은 제 수입보다 빠르게 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67세였고 성인이 된 후 처음으로 돈에 대해 진정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의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힘을 주는 여정의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제 이야기뿐만 아니라 길을 걸으며 만난 몇몇 놀라운 분들의 이야기도 나누고 싶습니다. 72세의 뜨개질에 대한 사랑을 번창하는 사업으로 바꾼 마리아 할머니와 같은 분들, 그리고 수십 년의 경험이 자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가치 있다는 것을 발견한 박씨 할아버지 같은 분들 말입니다. 이것들은 빨리 부자가 되는 계획이나 복잡한 투자 전략이 아닙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 즉 지혜와 경험을 가지고 있고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과 가족을 위한 안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동기를 가진 사람들에게 특별히 효과가 있는 실제적이고 실용적인 접근법들입니다. 포인트 1. 67세의 새로운 시작,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이유. 3년 전 제가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완전히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제 이야기에서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 일부를 알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같은 회사에서 34년간 일했습니다. 탄탄한 연금 제도가 있다고 생각했고 퇴직연금에도 상당한 금액이 있었으며 집도 완전히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은퇴를 잘 준비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종종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먼저 제 회사가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퇴직자들의 연금 혜택을 줄였습니다. 없애지는 않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하지만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다음 제안에 영숙이가 우리 보험으로 완전히 커버되지 않는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질환 진단을 받았습니다. 갑자기 경제적 안정처럼 보였던 것이 매우 불확실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배운 것은,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을 놀라게 할 수도 있는데 67세에 새로 시작한 것이 제 모든 직장 생활 동안 돈과 안정에 대해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젊을 때는 종종 축적에 집중합니다. 더 많은 급여, 더 많은 저축, 더 많은 투자. 하지만 우리 나이에는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해합니다. 저는 우리 나이에서의 경제적 자유는 은행에 수백만 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존엄하게 살고 필요할 때 가족을 도울 수 있으며 아무에게도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밤에 평화롭게 잠들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하자 모든 것이 더 명확해졌습니다. 제가 한 첫 번째 일은 많은 재정 상담사들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단순화했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복잡한 투자에서 빠져나와 계좌를 통합하고 세 가지 기본 원칙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안정적인 수입, 관리 가능한 지출, 그리고 작지만 꾸준한 성장. 마치 방에서 잡동사니를 치우는 것과 같았습니다. 갑자기 실제로 무엇이 있는지 볼 수 있었습니다. 포인트 2. 단순함의 힘. 적은 것이 더 많을 수 있다. 제 직장 생활 동안 저는 정교한 투자라는 것이 수십 개의 다른 펀드들, 재정 프로그램에서 언급되는 주식들, 그리고 추적하기 위해 스프레드시트가 필요한 전략들로 구성된 복잡한 포트폴리오를 의미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67세에 단순함이 단지 더 쉬운 것이 아니라 실제로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 이웃이시 할아버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씨는 73세, 은퇴한 교사이며 제가 아는 가장 재정적으로 안정된 분 중 한 명입니다. 그의 투자 전략에 대해 물어봤을 때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철수 씨, 나는 내가 이해하는 것을 내가 아는 회사에서 사고 밤에 잠을 잘 잡니다. 이 씨의 포트폴리오는 존슨앤존슨, 코카콜라, 그리고 공익회사들과 같은 회사들의 배당금을 지급하는 주식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화려한 것도 복잡한 것도 없지만 그의 배당 수입은 월 지출의 상당 부분을 커버합니다. 이 씨의 접근법의 아름다움, 그리고 제가 채택한 것은 투명성입니다. 매일 보는 제품의 회사 주식을 소유하면 그 회사가 어떻게 돈을 버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분기마다 배당금 수표를 받을 때 그 돈이 정확히 어디서 오는지 알 수 있습니다. 미스터리가 없고 올바른 선택을 했는지 궁금해하며 밤잠을 설치게 하는 복잡함이 없습니다. 저는 이 같은 원칙을 제 재정의 모든 측면에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양한 이자율과 수수료를 가진 4개의 다른 은행 계좌 대신 하나의 주요 당좌예금 계좌와 하나의 고수익 저축 계좌로 통합했습니다. 다른 리워드 프로그램을 가진 6개의 다른 신용카드 대신 매월 완전히 지불하는 하나의 카드를 유지했습니다. 최대 수익을 위해 모든 원을 최적화하려고 노력한 대신 제가 완전히 스스로 관리할 수 있을 만큼 간단한 시스템을 만드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것이 가져온 마음의 평화는 놀라웠습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제 돈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무엇을 벌고 있는지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제 재정 상태는 거의 즉시 개선되기 시작했습니다. 극적으로 더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어서가 아니라 혼란에 기반한 수수료, 벌금, 그리고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 돈을 잃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포인트 3. 마리아 할머니의 이야기, 취미를 수입으로 바꾸기. 이제 마리아 할머니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 나이에서의 경제적 기회에 대한 아름다운 것을 보여줍니다. 마리아 할머니는 72세, 저에게서 약 10분 거리에 사는 과부입니다. 3년 전 우리가 동네 커뮤니티 센터 커피 모임에서 만났을 때 그녀는 국민연금과 돌아가신 남편의 직장에서 나오는 작은 연금만으로 어떻게 생활을 유지할지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마리아 할머니는 항상 뜨개질을 해왔습니다. 수십 년간 단순히 기쁨을 위해 해온 아름답고 정교한 작업들이었습니다. 손자들을 위한 스웨터, 자선 경매를 위한 담요, 교회 바자를 위한 목도리를 만들었습니다. 50년 이상 다듬어진 이 기술이 수입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은 전혀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손녀가 마리아 할머니가 만든 아기 담요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렸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친구들이 새로운 손자를 위해 마리아 할머니가 담요를 만들어 줄 수 있는지 묻기 시작했습니다. 가족 친구들의 몇 가지 요청으로 시작된 것이 이제 마리아 할머니의 월 예산에 약 80만 원에서 120만 원을 추가하는 꾸준한 수입원이 되었습니다. 마리아 할머니의 이야기에서 놀라운 점은 그녀는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비싼 장비에 투자하거나 나이가 분리할 수 있는 분야에서 젊은 사람들과 경쟁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대신 그녀는 수십 년의 경험과 기술을 수익화했습니다. 그녀의 고객들은 대량 생산된 제품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50년간 자신의 기술을 완성해온 사람에게서 나오는 품질과 세심한 주의를 원합니다. 마리아 할머니의 성공은 저에게 제 자신의 기술을 다르게 보도록 영감을 주었습니다. 저는 30년 이상 관리자였고 갈등을 해결하고 프로젝트를 조직하고 젊은 직원들을 멘토링하는 일을 도왔습니다. 저는 제 지역의 소기업들에게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풀타임 일이 아니라 조직, 교육 또는 문제 해결을 돕는 주당 몇 시간의 일이었습니다. 제가 진정으로 즐기는 일이고 평생 개발해온 기술을 사용하며 의미 있고 관리 가능한 수입을 제공합니다. 여기서 교훈은 모든 사람이 은퇴 후 사업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교훈은 우리가 종종 인식하지 못하는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나이는 부채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산입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가르칠 수 없고 유튜브 비디오에서 배울 수 없는 인내, 경험, 판단력, 그리고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인트 4.
실제로 효과가 있는 안전 우선 접근법. 일반적인 통념에 반할 수 있지만 저에게 놀랍도록 잘 작용한 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나이에는 우리가 가진 것을 보호하는 것이 적극적으로 늘리려고 노력한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저는 이 교훈을 69세이고 엔지니어로 경력을 보낸 제 친구 박 씨에게서 배웠습니다. 박 씨는 우리 인생 단계에서 돈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을 바꾼 말을 해주었습니다. 철수 씨, 그가 말했습니다. 30세에 투자의 20%를 잃으면 다시 만회할 35년이 있습니다. 70세에 20%를 잃으면 절대 회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계산이 다릅니다. 이것은 우리가 돈을 매트리스 밑에 넣거나 모든 위험을 피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감수하는 위험에 대해 전략적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저에게 이것은 제가 잠 잘 자는 포트폴리오라고 부르는 것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제 투자 가능한 돈의 약 60%는 안전하고 예측 가능한 투자에 있습니다. 국채, 고등급 회사채, 그리고 은행 정기예금. 이것들은 흥미진진한 수익을 제공하지 않지만 더 가치 있는 것을 제공합니다. 확실성. 나머지 40%는 기존 회사들의 배당금 지급 주식, 부동산 투자 신탁, 그리고 광범위한 시장 지수 펀드의 작은 부분에 있습니다. 이것은 여전히 안전을 우선시하면서 성장 잠재력을 제공합니다. 핵심은 제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지 않고 잃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성장 부분에 투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박 씨는 또한 우리 나이에서 유동성의 중요성에 대해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는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해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돈이 필요합니다. 의료비, 집수리, 가족 응급 상황. 저는 그 돈이 많이 벌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고수익 저축 계좌에 6개월치 생활비를 보관합니다. 마음의 평화가 잠재적 추가 수익보다 더 가치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 우선 접근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몇 가지 현명한 위험을 감수할 수 있게 해줍니다. 안전한 투자로 기본 필요가 커버된다는 것을 알 때 잘 보상받을 수 있는 기회에 돈을 투자할 여유가 있습니다. 손자의 소기업에 투자하거나 연구해온 배당 주식을 샀거나 심지어 마리아 할머니의 뜨개질 사업 같은 것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위해 안전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포인트 5. 공동체와 지혜. 여러분의 비밀 무기. 지난 3년간 제가 한 가장 가치 있는 발견 중 하나는 젊은 투자자들이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접근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경제 사이클을 살아내고 경험에서 배운 사람들의 공동체. 저는 구체적으로 재정 조언을 위해서가 아니라 단순히 사교를 위해 지역 커뮤니티 센터의 주간 커피 모임에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집합적으로 1980년대 초 불황, 1987년 주식시장 붕괴, 닷컴 버블, 2008년 금융위기, 그리고 이제 최근의 시장 변동성을 살아낸 사람들과 테이블을 둘러싸고 앉아있다는 것을 빠르게 깨달았습니다. 그 방의 지혜는 특별했습니다. 이들은 전문 재정 상담사가 아니었습니다. 은퇴한 간호사, 전 소기업 사업주, 수십 년간 가족의 재정을 관리해온 과부, 그리고 여러 다른 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책이나 웹사이트에서 얻을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장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행동하는지,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실제로 어떤 전략이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그들이 이미 저지른 실수를 어떻게 피하는지에 대한 실제 경험. 전 소기업 사업주인 정 씨에게서 투자뿐만 아니라 수입원을 다양화하는 것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그는 여러 개의 작은 수입 흐름을 점진적으로 구축한 방법을 보여주었습니다. 임대 부동산, 컨설팅 작업, 그리고 배당 투자, 하나의 소스에 문제가 생기면 다른 것들이 그를 지탱할 수 있도록. 은퇴한 간호사인 김 씨에게서 단순한 보험을 넘어서는 건강관리 계획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녀는 어떤 의료시설이 시니어 할인을 제공하는지, 어떤 처방전 프로그램이 이용 가능한지,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필연적으로 증가하는 건강관리 비용을 어떻게 예산화하는지를 연구했습니다. 공동체는 또한 다른 중요한 것을 제공합니다. 책임감과 지원. 시장 변동성이 닥치고 돈에 대해 감정적인 결정을 내리고 싶은 유혹이 있을 때
장기 전략을 상기시켜 줄 수 있는 친구들을 갖는 것은 무가치합니다. 재정적 결정을 고려할 때 여러분의 복지를 걱정하고 조언을 주는데 재정적 인센티브가 없는 사람들을 갖는 것은 소중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공동체의 자신만의 버전을 찾거나 만들기를 권합니다. 그것은 공식적인 투자 클럽, 비공식적인 커피 모임, 또는 심지어 시니어를 위한 온라인 포럼일 수 있습니다. 핵심은 우리가 인생의 이 단계에서 직면하는 독특한 재정적 도전과 기회를 이해하는 사람들과 연결한 것입니다. 포인트 6. 건강관리와 응급계획을 간단하게.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을 밤에 잠들지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건강관리 비용과 예상치 못한 응급상황. 여기서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말 그대로 수백만 원을 절약하고 엄청난 스트레스를 줄여줄 수 있습니다. 저는 제 아내 영숙이가 보험으로 완전히 커버되지 않는 치료가 필요했을 때 어려운 방법으로 이 교훈을 배웠습니다. 갑자기 우리는 신중하게 계획된 예산을 파괴할 수 있는 청구서들에 직면했습니다. 하지만 이 위기는 저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대부분의 건강관리 재정 문제는 올바른 준비로 예방하거나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첫째, 저는 보험회사와 건강관리 제공자들과 함께 우리 자신을 대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많은 시니어들은 의료비가 종종 협상 가능하다는 것, 대부분의 병원에 재정 지원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 나이의 사람들을 위한 처방약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저는 모든 보험 정보, 커버되는 서비스 목록, 그리고 질문이 생겼을 때를 위한 연락처를 담은 간단한 노트북을 보관하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일반 저축과는 별도로 전용 응급자금을 갖는 것의 중요성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휴가나 손자들을 위한 선물을 위한 돈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상치 못한 의료비, 주요 집수리, 또는 다른 진짜 응급 상황을 위한 돈입니다. 저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싶은 유혹을 받지 않도록 이 자금을 별도의 저축 계좌에 보관합니다. 하지만 저를 가장 놀라게 한 것은 응급 계획은 단순히 돈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스트레스나 건강 문제를 다룰 때 재정적 결정을 빠르고 정확하게 내릴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는 것입니다. 저는 모든 계좌, 중요한 전화번호, 그리고 다른 사람이 일시적으로 재정을 처리할 수 없을 때 영숙이나 제가 사용할 수 있는 기본 지침을 나열한 간단한 한 페이지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또한 많은 시니어들이 사용하지 않는 건강관리 특정 저축 기회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건강저축계좌 자격이 있다면 세금 혜택으로 의료비를 저축하는 훌륭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지역에서 처방전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일부 공공요금 회사들은 시니어를 위한 특별 요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표는 건강관리 재정 전문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의료 위기가 자동으로 재정 위기가 되지 않을 만큼 충분히 준비되는 것입니다. 몇 시간의 준비가 건강해지는 데 집중해야 할 때 수백만 원과 무수한 시간의 스트레스를 절약해 줄 수 있습니다. 포인트 7. 유산 만들기, 돈 그 이상의 것. 나이가 들면서 경제적 자유는 단순히 우리 자신을 위해 충분히 갖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고 의미 있는 것을 남길 수 있는 것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나이에서의 유산 만들기는 젊을 때와는 다르게 보입니다. 40대나 50대일 때 유산 만들기는 종종 자녀와 손자에게 물려줄 부를 축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나이에서 유산 만들기는 지혜를 나누고 가족을 위한 안정을 만들고 돈을 넘어서는 방식으로 우리 공동체에 기여하는 것에 더 관한 것입니다. 이것이 제 자신의 삶에서 어떻게 작용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산으로 남길 거대한 금액을 저축하려고 노력하는 대신 영숙이와 저는 여전히 영향을 볼 수 있는 동안 우리의 시간과 지식에 관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성인이 된 자녀들에게 실용적인 재정 조언을 도와주고 작지만 일정한 방식으로 손자들의 교육에 기여하며 우리에게 중요한 조직들의 시간을 자원봉사합니다. 이 접근법은 실제로 우리의 재정 상태를 개선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집 구매에 대한 주요 재정 결정을 고려할 때 그에게 큰 돈을 주는 대신 우리는 그가 주택담보대출 과정을 이해하고 동네를 연구하고 주택 소유를 위한 예산을 세우는 것을 도왔습니다.
결과는 그가 더 나은 결정을 내렸고 우리로부터 더 적은 재정적 도움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딸은 소기업을 시작하고 싶어 했고 완전히 자금을 대는 대신 우리는 그녀가 사업 계획을 세우고 자원과 연결되도록 도왔습니다. 그녀는 이제 성공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자신이 성취한 것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손자들을 위해서는 전체 교육을 자금화하려고 노력하는 대신 교육저축계좌에 정기적으로 작은 금액을 기여합니다. 이것은 교육이 장기 투자라는 것을 가르치고 그들을 미래 계획에 참여시킵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의 가장 가치 있는 유산 자산 중 일부가 전혀 재정적이지 않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단순히 이름과 날짜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이 어떻게 도전을 극복했는지, 우리가 어려운 방법으로 배운 재정적 교훈들, 그리고 어려운 시기를 통해 우리를 도운 가치들에 대한 이야기를 포함하는 간단한 가족 역사 문서를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지혜는 미래 세대에게 돈보다 더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유산 만들기는 또한 우리를 공동체와 더 깊이 연결시켰습니다. 우리는 다른 시니어들에게 기본적인 재정 계획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이 일에서 오는 만족감은 엄청났습니다. 누군가가 국민연금 혜택을 이해하거나 재정 사기를 피하도록 돕는 것은 우리가 배운 모든 것에 의미 있는 사용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의 여정은 오늘 시작됩니다. 오늘 여기 앉아서 그 무서웠던 부엌 테이블에서의 순간으로부터 3년 후, 저는 제가 여러분과 나눈 모든 것이 현재 상황에 관계없이 여러분에게도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나이에서의 경제적 자유는 무제한의 부를 갖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존엄하게 살고 가능할 때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밤에 평화롭게 잠들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갖는 것입니다. 제가 나눈 전략들, 재정 단순화, 경험의 수익화, 돈을 늘리면서도 안전 우선시, 공동체 구축, 건강관리 비용 준비, 그리고 의미 있는 유산 만들기, 이런 것들은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실제 사람들이 지금 당장 성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접근법들입니다. 마리아 할머니는 여전히 아름다운 작품들을 뜨개질하며 사랑하는 일로 꾸준한 수입을 벌고 있습니다. 이씨 할아버지는 여전히 배당금 수표를 받으며 밤에 잠을 잘 자고 있습니다. 박 씨는 여전히 자신의 노후 자금을 보호하면서 합리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전히 배우고 여전히 제 접근법을 조정하며 여전히 새로운 기회들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은 독특하고 여러분의 길은 제 것과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원칙들은 동일합니다. 가진 것부터 시작하고 아는 것을 바탕으로 구축하며 최대 수익보다 마음의 평화를 우선시하고 여러분의 나이와 경험이 부채가 아니라 자산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아래 댓글에서 알려주세요. 밤에 잠들지 못하게 하는 재정적 걱정 하나는 무엇인가요? 또는 잠재적인 수입원으로 전혀 고려해본 적이 없는 기술이나 경험 하나는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누군가가 들어야 할 바로 그것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도록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우리 같은 사람들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더 많은 실용적인 재정 지혜를 위해 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경제적 미래를 통제하기에 결코 늦지 않았다는 것을 들으면 도움이 될 누군가를 안다면 이 영상을 그들과 공유해주세요. 기억하세요. 우리는 모두 이 여정을 함께하고 있으며 우리 각자는 기여할 가치 있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의 다음 장은 오늘 시작됩니다. 이 시간을 저와 함께 보내주셔서 감사하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